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인쇄물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대표이자 디자이너입니다. 이제 5년 정도 돼가는 저희 회사는 저 말고 디자이너 1명, 영업사원 1명인 작은 회사지만 그래도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점차 규모를 늘려가고 있어요. 이혼 후 디자인 사무실을 차렸고 처음에는 당연히 저 혼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일이 늘어나게 되면서 직원도 늘게 된 거거든요. 결혼 기간 중 저한테는 큰 아픔이 있었어요. 뱃속의 아이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유산이라는 건 겪는 모든 분들에게 큰 아픔이겠지만 저는 특히나 심적으로 더 괴로웠습니다. 왜냐면 저의 유산은 전적으로 남편의 잘못 때문이었거든요. 저는 결혼 후 바로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아이를 좀 빨리 낳고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자연 임신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만약 이번에도 임신이 안 되면 그때는 병원에 가봐야겠다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때마침 아이가 저희 부부를 찾아와 주었어요. 참 고맙고도 기특하더라고요. 발이 너무 작아서 엄마를 찾아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나 싶은 마음도 들고 남편도 참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열심히 잘 키워보자 생각했죠. 남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젊은 감성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는데 규모는 작지만 손님이 많고 입소문이 많이 난 곳이었습니다. 남편네 식당에는 주방에 직원 1명과 홀서빙을 하는 직원 1명, 이렇게 2명의 직원이 있었는데요. 홀서빙하는 여직원의 이름은 임소진이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관두고 남편 식당에 취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일도 싹싹하게 잘한다고 해서 저도 참 좋게 봤는데 외모도 참 예쁘더라고요. 여성스럽고. 소진 씨는 제가 한 번씩 식당에 놀러 가면 저한테도 싹싹하게 말도 잘 걸고 인사성도 좋은 친구였어요. 임신 후에 가게에 놀러 갔을 때 주방 직원분이 그러더군요. 사모님, 사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임신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어머, 고마워요. 그 말에 소진 씨가 그러더군요. 사모님, 임신하셨어요? 아, 네. 아, 그렇구나. 저는 사장님한테 못 들었는데 왜 저한테만 얘기 안 하셨을까? 아, 그런 얘기를 뭐하러 다 하겠어요. 어쨌든 너무 축하드려요. 성별은 나왔나요? 아직요. 나오면 말해주세요. 아기 선물이라도 꼭 드리게. 저는 그렇게 남편 식당의 직원들에게도 축하를 받았습니다. 저는 자궁이 좀 약한 편이고 임신이 힘들게 된 편이라서 안정이 필요하다는 병원의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다니던 디자인 회사는 야근도 많고 출장이나 외근도 많았던 터라 계속 회사를 다니면 뱃속의 아이에게도 무리가 될 것 같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외출 정도만 하면서 나름 조심하려고 신경을 썼었죠. 착하고 다정한 남편과 그토록 원하던 아이, 남편이 하는 식당도 여전히 잘 됐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잘 굴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요. 하루는 제가 병원에 갔다가 친정으로 바로 가서 며칠을 지내다 온다고 했어요. 남편은 몸 조심해서 잘 갔다 오라고 했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엄마께 전화가 왔어요. 집에 급한 일이 생기셨다며 다음에 오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획과 달리 그냥 집으로 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집에 있는 게 심심하고 적막하게 느껴져서 남편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식당을 가기로 했어요. 남편은 제가 친정에 간 줄 알 테니 깜짝 놀래켜 주려고요. 그렇게 식당을 갔는데 남편 차는 그대로 밖에 있는데 식당은 이미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차는 놔두고 어디 갔지? 하는 순간 뒷문에서 웬 깔깔대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 옆에는 소진 씨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면서 함께 차에 올라타더라고요. 아는 척을 해야 했는데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소진 씨가 남편 팔짱을 끼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사장과 직원 관계 이상으로 몹시 친해 보이기도 했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저는 숨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올라탄 차는 곧 출발을 했어요. 차가 떠나고 나자 알겠더군요. 저 두 사람 어떤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요. 마음 같아선 쫓아가고 싶었지만 근방에 택시도 없는 데다 너무 충격이 커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일단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더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집 앞에 남편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 집은 빌라였는데 집에도 불이 들어와 있고요. 남편이 이미 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길로 한달음에 집으로 올라갔어요. 소진 씨랑 무슨 사이냐 따지려고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제가 본 것은 마치 그 두 사람 신혼부부인 양 다정하게 앉아서 TV를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더라고요. 두 사람 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저를 보는데 기가 막히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두 것들이 제가 없는 줄 알고 저희 집으로 와 데이트를 즐긴 거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정신이 들어 그 두 것들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바람난 것도 모자라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이러고 있느냐고 악다구니를 쓰면서요. 남편은 진정하라며 저를 말렸고 저는 그 와중에 배가 너무 땡기고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제정신이 아니어서 울며 불며 남편을 떠밀었어요. 남편 머리통도 2차례 때렸고요. 임신한 와이프 놔두고 이러고 싶냐고 하면서요. 남편은 아무 말 못하고 맞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임소진 그 기집애는 몰래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아서 넘어뜨렸고 너 죽고 나 죽자 가만 안 둘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여자 입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만하세요! 저 임신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일시정지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 입에서 임신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뭐라고? 임신? 그래요. 나도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하라고요. 그러면서 배를 꼭 감싸 안으며 배가 아프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겁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그녀한테 달려가서 부축하더니 데리고 나가고요. 저는 너무 기막힌 상황 속에서 벙쪄 있었어요.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진짜 나한테 일어난 일이 맞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람핀 것도 모자라 내연녀가 임신까지 했다니. 저는 그대로 주저앉듯 소파로 앉았고 온몸에 장기가 빠져나가듯 미친 듯이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그 후 황당하게도 남편이 먼저 이혼 요구를 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을 듣는데 살면서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은 처음 들더라고요. 저는 제정신이냐며 난리를 쳤고 뱃속에 우리 애는 생각 안 하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한다는 소리가 미안해. 근데 나 소진이랑 살고 싶어. 소진이랑 애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럼 우리 애는? 나는? 미안하다. 너랑은 정말 편하고 안정적이었다면 소진이는 내 마음을 설레게 해. 나를 남자로 느껴지게 하고 뒤늦게 진짜 사랑을 알게 된 것 같아. 이렇게 다 알게 된 이상 우리 결혼 생활은 이제 끝난 것 같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만하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해줄까? 너랑 그 기집애랑 손잡고 죽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줄래? 저도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만큼 저는 악에 바쳤고 실성하기 직전이었어요. 그 후 남편과는 전쟁처럼 싸웠고 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배가 계속 아프고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군요. 아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뱃속에서 제 아이가 죽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수술을 해서 뱃속에서 죽은 아이를 꺼냈고 그날 병원으로 온 엄마 품에서 몇 시간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말 죽을 만큼 그것들을 증오했고 내 인생 망가져도 되니 저것들 인생도 다 망가뜨려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가 그런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고 달래주셨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배신당해서 괴로운 거 알지만 그럼에도 꿋꿋이 버텨서 보란 듯이 살라고요. 도대체 그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뭐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만 아파하며 살아야 되냐고요. 필요하면 술도 먹고 악도 지르고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라고 하셨어요. 대신 스스로를 놓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저도 참 많이 힘들고 방황했지만 엄마 말대로 그럴수록 더 보란듯이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이혼 과정도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엔 저한테 잘못했다고 다 준다 어쩐다 하더니 나중에는 법적으로 따져서 필요한 것만 주겠다더군요. 끝까지 이기적이고 치졸한 모습에 정이 다 떨어졌어요. 다 줄 테니 이혼만 해달라며. 근데 어떻게 이러니?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해? 미안해. 근데 이해 좀 해줘. 나도 이제 애도 생기고 돈 들어갈 일도 많아질 텐데 당신이 말하는 요구는 너무 무리야. 솔직히 우리가 결혼 생활을 오래 했던 것도 아니잖아. 왜 말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누가 보면 내가 바람핀 줄 알겠어. 처음엔 해주려고도 했는데 소진이가 안 된대. 그 기집애 말은 듣고 내 말은 똥으로 들려? 어쨌든 법적으로 얘기하자. 그게 깔끔할 것 같아. 남편은 완전 그 여자한테 푹 빠져서 그 여자 꼭두각시가 돼 있었고 저한테 사모님 거리던 그 여자는 완전 고개 쳐들고 세상에 이혼은 저만 하는 거냐며 왜 이렇게 유난이냐는 식으로 굴더군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꼽으라면 그때인 것 같습니다. 분명 잘못은 그것들이 했는데 도리어 뻔뻔하고 당당하기만 하더라고요. 너무 질리고 치가 떨렸고 그럴수록 저는 더 악착같이 냉정하게 내 것 챙기고 저것들이랑 끝을 내겠다. 저 더러운 똥물에서 나는 빠져나오겠다라는 각오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저는 위자료와 일정의 재산 분할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 내 인생에서 앞으로는 그것들을 완전히 지워버려야겠다는 마음만 먹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제가 바빠야겠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저보고 좀 쉬면서 여행도 가고 마음도 추스르라고 하셨지만 저는 바로 디자인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시각 디자인 전공 후 계속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 사무실을 차려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일에만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요. 그렇게 저는 작은 공용 사무실을 임대해서 컴퓨터와 시안용 프린터를 놔두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포트폴리오를 뿌려 주문을 받고 오프라인에서도 적극적으로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인쇄물이나 광고물 관련 주문을 받았죠. 그때 인연을 맺었던 분이 바로 그 사모님이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굉장히 큰 규모의 외식 전문 식당이 있었어요. 3층짜리 건물을 통으로 쓰고 주차장도 엄청 넓었죠. 게다가 메인 건물 옆에 있는 작은 건물에는 노래방 같은 유흥시설도 함께 있어서 규모가 꽤 컸습니다. 거기는 제가 영업을 한 건 아니었고 저희 사무실에서 디자인을 하셨던 분의 소개로 인연이 되었어요. 식당이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인쇄물이나 디자인도 많았고 저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밤을 새워가며 필요하신 디자인들을 해드렸는데 그 집 사모님은 결과물들이 너무 세련되고 예쁘다며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메뉴판이며 명함, 포스터, 현수막, 전단지, 안내판 등 온갖 필요한 디자인 인쇄물들은 다 제가 해드린 것 같아요. 사모님도 원래는 좀 큰 디자인 회사에다 맡겼는데 제가 디자인도 더 잘 뽑고 가격도 좋은 데다 꼼꼼하게 신경 써서 해주는 것 같아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아예 전담해서 그 식당에서 필요한 디자인은 모두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저도 그게 고마워서 엄마랑도 종종 가서 식사도 하고 또 매년 명절에는 상품권이나 과일 상자 같은 것도 따로 선물로 드리곤 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좋은 거래처이기도 했지만 사모님 자체가 성격이 너무 좋으시고 화통하셔서
인간적으로도 참 좋더라고요. 얘기도 잘 통해서 어쩔 땐 디자인 관련 미팅을 갔다가 개인적인 수다 떠느라 2-3시간을 보내고 올 때도 많았으니까요. 사모님은 아들이 2분 있었고 큰아들은 외국에 있는 큰 기업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원래 농구를 했었는데 부상 때문에 그만뒀고 그 후 마땅한 일을 못 찾고 좀 방황을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식당 일을 같이 해보려고 한다는 얘기도 하셨죠. 아들들의 사진도 보여주시는데 아들 2분 다 훤칠하고 인물도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면 2분 다 결혼은, 큰아들은 결혼해서 애도 있고 둘째는 결혼은 안 했는데 여자친구가 있어요. 어머, 그래요? 우리 둘째 아들은 첫째보다 손이 많이 가고 그래서 좀 야무진 여자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사모님은 좋은 시어머니 돼주실 것 같아요. 우리 둘째가 여자친구만 없으면 내가 고 대표 소개시켜주고 싶구만. 야물딱진 게 딱 내 스타일인데. 그러면서 저를 툭 치시는 겁니다. 저는 웃으며 그랬죠.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까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하지만 제 상황이 그렇게 되나요? 고 대표가 왜? 실은 저 이혼했어요. 전에 결혼했냐 물으셔서 그냥 혼자 산다고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미혼이 아니고 이혼이에요. 개인사다 보니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랬거든요. 아, 그랬구나. 이혼을 했어? 네. 애는? 그 말에 저는 한숨을 쉬었죠. 없습니다. 실은 뱃속에 있다가 이혼 과정에서 유산했어요. 그 말에 사모님은 놀라서 저를 달래주시더라고요. 미안해요. 내가 괜한 걸 물었네. 이제 괜찮아요. 가끔은 세상도 못 보고 떠난 애가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그리고 이혼 후에 제일 열심히 하면서 사니까 이제는 힘든 거 없어요. 다 좋아요. 씩씩해서 보기 좋다. 어떤 연유로 이혼했는지는 모르지만 고 대표 항상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사모님. 그렇게 저는 사모님과 일 외에도 가끔 안부도 묻고 커피도 한잔하며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좀 더 사모님과 가까워졌을 때 어떻게 이혼을 한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사모님은 자신의 일인 양 진심으로 화내고 안타까워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모님과는 일적인 관계 이상으로 가깝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혼 후 저는 5년이 지날 때까지도 전 남편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어요. 하나도 알고 싶지 않아서 전 남편 관련된 지인들은 제가 다 차단을 했거든요. 이혼할 당시 임소진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했으니 2사람 애 낳고 살겠거니 했고 천하의 나쁜 것들 언젠가 똑같이 되받아라 라는 생각 정도만 있었죠. 그런데 참 세상 좁더군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들의 근황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은 약속 시간에 맞춰 사모님의 식당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저희 회사 영업사원분과 함께 가게 되었죠. 메인 식당 건물 옆에 노래방이 있는 작은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를 카페로 업종을 바꾼다고 하셨거든요. 둘째 아들이 운영을 한다고 했고요. 카페 인테리어 공사는 거의 끝났고 오픈 전에 카페 홍보에 필요한 광고물과 카페 안에 들어갈 디자인물들을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하셔서 미팅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카페 내부도 구경해 보았는데 엄청 넓고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데요, 사모님? 소파 이런 것도 다 좋은 거 들여놓으셨네요. 우리 아들이 이런 거 신경 많이 썼어요. 엄청 본격적으로 준비 많이 하더라고. 우리 가게보다 이 카페를 더 이 지역 명물로 만들 거라고 하면서. 사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의욕적으로 카페를 만든다 하셔서 더 좋으신 듯 했죠. 저희도 신경 써서 잘 만들어 드려야겠네요. 부탁해요. 우리 아들이 좀 깐깐하게 굴 수도 있어. 아, 그렇게 깐깐하게 해야 만족하는 작업물이 나오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사모님. 둘째 아드님 혼자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사실은 우리 아들 곧 결혼하잖아. 사모님이 싱글벙글 하시며 말하시더라고요. 어머, 정말요? 내가 고 대표한테도 청첩장 주려고 올 거지? 당연하죠, 사모님. 그때 만난다던 여자친구분요? 우리한테 소개해줬는데 착하고 참하고 예쁘더라고. 마음에 들어. 둘이서 결혼해서 이거 같이 운영하면서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아. 누군지 참 부럽네요. 시부모님이 이렇게 통이 크시고. 뭐가 부러워. 그저 지들끼리만 잘 살면 나는 바랄 게 없어. 둘째 아들 결혼을 시키기로 한 사모님은 몹시 기분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잠시 후에 도착한 둘째 아들 분과 디자인 관련 미팅을 했고 시안 완성되면 다시 보여드리겠다 하면서 식당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분이 그러더라고요. 잘 부탁드려요, 고 대표님. 괜찮으시면 식사하고 가실래요? 말씀은 감사한데 저희가 또 들려야 될 곳이 있어서요. 그러시구나. 참, 사모님께 말씀 들었어요. 결혼하신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와이프 될 사람이 좀 이따가 여기로 오기로 했거든요. 어머, 그래요? 예, 다음에 오시면 같이 얘기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해서 와이프랑 같이 여기 운영할 거니까 다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요. 다음 주 금요일 전까지 완성해서 시안 보여드리러 올게요. 그렇게 저는 아들분과 식당 밖으로 나올 때였어요. 자기야! 아들분의 외침에 저도 고개를 돌려봤죠. 결혼한다는 여자친구가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손을 흔들며 다가오는 그 여자를 보고 저는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왜냐면 그 여자는 제 가정을 파탄시키고 제 남편의 아이를 가졌던 그 여자, 임소진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건지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그 여자는 다가왔고 아들분과 다정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누구셔? 아, 우리 카페 인쇄물 디자인 맡아서 해주실 고 대표님. 그 여자는 저를 가만히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지도 그제서야 제가 누군지 생각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혹스러워 굳은 얼굴로 보고 있었고 그 여자는 황급히 눈길을 피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이 날 뻔했어요. 처음 뵙겠다뇨. 내 집에서, 내 남편 가게에서 정말 끔찍하게 봤었던 그 얼굴인데요. 하지만 혼란스러웠던 저는 일단 아들분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저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럼 살펴가세요. 그렇게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차에 올라탔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발이 떨리더라고요. 제 모습에 옆에 있던 영업사원분도 놀라시고요. 왜 그러세요, 대표님? 아니에요, 아무것도. 얼른 출발하죠. 저는 그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여자를 거기서 다 볼까 싶기도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기막히더라고요. 그 사모님의 예비 며느리가 바로 그 여자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럼 제 전남편하고는 헤어졌다는 뜻일 텐데 뱃속의 애는 어떻게 됐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너무 궁금했고 결국 5년 만에 전 남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 남편도 몹시 놀라더라고요. 잘 지냈어? 어쩐 일이야? 이렇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전화 걸어서 미안해.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뭔데? 너 그 여자 임소진이랑은 헤어졌니? 제 물음에 전 남편 잠시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됐어. 1년 정도 살다가 쪽냈어. 그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고작 그거 살다 헤어지려고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야? 미안하다, 너한텐. 됐어. 이미 지난 일이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 저기 근데 애는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임소진 임신했다고 했잖아. 내가 키워.
뭐? 내 호적에 올려서 내가 키운다고. 둘이서 혼인신고는 안 했었어. 소진이가 그걸 원했고. 그러다가 헤어졌다고? 응. 자기는 애 맡을 생각 없다고 하대. 그래서 내가 맡아서 키우고 있어. 애 보러도 안 와. 그런 여잔데 내가 미쳤던 거지. 미쳤던 걸 이제 알았니? 아니다. 이런 얘기 다 의미 없어. 어쨌든 애는 낳았고 네가 키운다 이거지? 근데 그걸 왜 물어 갑자기? 아니, 임소진을 우연히 만났거든. 근데 과거 다 숨기고 아무렇지 않게 결혼하는 것 같길래. 정말이야? 어쨌든 대답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전화를 끊으려 하자 전 남편이 그러더군요. 저기, 전화해줘서 고마워. 네 생각 많이 나더라. 잘 지내지? 엄청 잘 지내고 너무 좋아. 임소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한 거지. 다른 의미는 없어. 당신도 잘 살아. 애기도 잘 키우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막연하게나마 그것들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야 찾은 진짜 사랑이라고도 했었고 애까지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고작 1년 살고 헤어지는 것도 모자라 그 여자는 과거를 모두 지운 채 사모님 둘째 아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었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의 가정은 개박살 내놓고 본인은 행복 찾아서 새 출발하려고 한다는 게요. 모르면 몰랐지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모님께 그리고 작은 아들분에게도 알릴까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며칠 후 그 여자가 제 발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외근 갔다가 돌아왔는데 임소진 그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엄청 당황스럽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뭐예요? 여길 왜 왔어요? 저기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내가 얘 때문에 왜 내 시간을 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1층에 있는 카페에 갔죠. 할 말 뭔데요? 저랑 오빠랑 하는 카페에 인쇄물 디자인 맡으셨다면서요? 근데요? 얘기하실 거예요? 뭘? 다 알면서 왜 그러세요? 뭘 알아?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아, 결혼 전에 알바하던 식당 유부남이랑 바람나서 이혼시킨 거? 아니면 그 유부남이랑 애까지 낳고 1년 살다가 도망간 거? 제 말에 그 기집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이거 말하는 거 맞아요? 그러더니 그 여자 가방에서 급하게 돈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저기, 이거요. 이게 뭔데? 열어보세요. 열어보니 안에는 상당한 금액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코웃음만 나더라고요. 이걸 나한테 왜 줘? 부탁할게요. 오빠한테는 모른 척 해주세요.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요. 대표님도 회사 운영하면서 잘 지내는 것 같고 굳이 이제 와서 들쑤실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 얘기하는 거 대표님한테도 좋은 거 없어요. 대표님이 다 터트리면 큰 거래처 하나 날아가는 거잖아요.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거래처 하나 날아가는 걸 볼모 삼아서 저한테 회유 아닌 회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비웃어줬죠. 유부남이랑 놀아나는 애라서 그런지 참 멍청하네. 이봐요, 임소진 씨. 당신 같으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냥 거래처 하나 날아가더라도 말하고 싶지 않겠어? 제 말에 그 여자는 더욱 간절하게 말하더라고요. 제발요. 그때 일 저도 후회해요. 굳이 말해서 좋을 거 없잖아요. 모른 척 해주세요. 모른 척 해주시면 제가 지금 드린 돈의 2배, 아니 3배 결혼해서 꼭 드릴게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이미 지난 일이고 그냥 돈 받고 모른 척 해주시는 게 낫지 않나요? 돈 많은 시댁으로 시집간다고 돈으로 벌써 무마하려는 게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뭐라고 하려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요. 말 안 할게요. 제가 갑자기 행동을 바꾸자 그 여자도 얼떨떨해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쪽 말대로 이미 지난 일이잖아. 괜히 나도 소란스러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돈 봉투 줘요. 약속대로 결혼하면 3배? 그것도 주고. 말 안 하실 거죠? 안 한다니까? 속고만 살았나? 그렇게 그 여자는 찝찝한 얼굴로 저에게 돈 봉투를 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요. 나 바쁜 사람이고 그쪽 얼굴 이렇게 보고 싶지 않고. 좋아요. 그럼 우린 계속 몰랐던 것처럼 해주세요. 참나. 그래요. 그렇게 저는 일어나 사무실로 갔죠. 돈 봉투를 보는데 참 가짱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무릎 꿇고 빌면서 사죄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돈 몇 푼으로 무마하려는 그 정신머리가 생각할수록 기막혔습니다. 저는 어디 두고 보자 생각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제작한 시안을 보여주러 그 카페로 갔을 때였습니다. 사모님은 아들네랑 얘기하면 된다고 안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따로 드릴 말씀 있으니 와달라고 부탁드렸죠. 그렇게 도착해서 보니 사모님과 둘째 아들 그 여자가 있더라고요. 사모님 앞에서 눈웃음 치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던지요. 제가 다가가서 인사를 했고 그 여자도 천연덕스럽게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저는 코웃음 치고 싶은 걸 참고 앉았습니다. 예쁘게 나왔어요. 신경 써서 하긴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작 시안들을 꺼내서 보여드렸습니다. 사모님은 생각보다 더 괜찮다 하시고 그 기집애는 그 와중에 색이 너무 칙칙하다고 태클을 걸더군요. 저는 일단 수정사항을 다 체크했죠. 일단 그렇게 수정해서 다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요.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또? 다 보지 않았어? 잠시만요. 저는 들고 온 서류 봉투를 꺼냈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사모님은 봉투 안에 서류들을 꺼내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고 대표? 전에 말씀드렸죠. 제 전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했다고. 그 과정에서 유산까지 했다고요. 그때 썼었던 상간소송 소장이에요. 제 말에 그 여자 순간 놀라서 사모님 손에 들려있던 종이를 확 뺐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외치는 거예요. 미쳤어요? 뭘요? 사모님 기막힌 얼굴로 그 여자 쳐다보고 있고 무슨 일인지 모르는 둘째 아들 분은 어리둥절하게 보더라고요. 잠깐 나와봐요. 그러면서 저를 당기려는 거예요. 저는 뿌리쳤죠. 왜 이래요? 여기서 얘기해요. 진짜 이럴 거예요? 약속이랑 다르잖아요. 약속? 아, 잠깐만. 저는 가방에서 돈 봉투도 꺼내서 그 여자 면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자, 도로 갖고 가. 이까진 약속 안 지키면 그만이야. 사모님, 이 여자가 며칠 전에 찾아와서 이 돈 줄 테니까 과거는 좀 묻어달라네요. 근데 그럴 수가 있어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사모님을 속일 순 없잖아요. 제 말에 둘째 아들 놀라서 그 여자 손에 들린 소장 종이를 뺏어서 보더군요. 그러더니 기가 막혀서 그 여자 다시 보고요. 이게 진짜야? 아니야. 저 여자가 나 모함하는 거야. 나 아니야. 고 대표가 뭐하러 너를 모함해? 고 대표 전 남편이랑 바람났던 그 내연녀가 너란 말이야? 세상에. 아니에요, 어머님. 다 오해예요. 저 여자 알지도 못한다고요. 임소진이라는 이름이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 여자 아주 바득바득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꺼냈습니다. 이봐요, 임소진 씨. 그럼 우리 회사는 왜 찾아왔는데? 나한테 돈 봉투 주면서 말하지 말라고 왜 그랬는데? 내가 언제요? 이럴 줄 알고 카페 가기 전에 내가 녹음기등 켜놨어. 저는 조용히 핸드폰에 녹음된 녹음 기능을 재생했습니다. 임소진이 저 찾아와서 얘기하자고 했을 때 뭐라고 하는지 보자 하면서 폰 녹음 기능을 켜서 주머니에 넣고 있었거든요. 그걸 재생하자 그 여자 제 폰까지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잽싸게 폰을 챙기며 말했죠. 속이고 우긴다고 다 없던 일이 될 것 같아?
참 뻔뻔하고 대단하네.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대단하게 사는 것 같아. 그 여자 저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뭘 노려봐? 노려봐야 될 사람이 누군데? 너는 남의 가정 이혼까지 시켜놓고 고작 네 과거 말한 게 이렇게 분하니? 없던 일도 아니잖아. 나는 너 때문에 겨우 가진 아이까지도 유산했어. 근데 너는 어쨌어? 유부남이랑 놀아나서 애까지 가졌으면 낳고 잘 살기라도 하던가. 1년 만에 애 내팽개치고 집 나갔다며? 그 애 한 번도 보러 가지도 않았다며? 제 말에 둘째 아들 분은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애라고요? 애까지 낳았어요? 네. 이혼 후 처음으로 전 남편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혼자 키우고 있고 애 엄마는 집 나간 지 꽤 됐대요. 혼인신고는 따로 안 했고요. 둘째 아들 얼굴 새파랗게 질려서 그 여자 쳐다보더라고요. 분노, 배신감에 이글이글 타서요. 오빠, 아니야. 저 여자 미친 여자야. 그게 아니고. 그 순간 둘째 아들 테이블 위에 있던 물잔을 그 여자 얼굴에 끼얹어 버렸습니다.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오빠. 그러자 사모님도 그러더군요. 물 한 잔 더 맞고 꺼질래? 어디서 그런 과거를 숨기고 과거도 그냥 과거야? 남의 가정 파탄 내고 애까지 낳고 내가 고 대표 말 들었을 때 그런 천하의 나쁜 년이 다 있나 했는데 그게 너였니? 세상에 끔찍하다 정말. 당장 나가! 사모님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결국 그 여자 우는 건지 얼굴에 흐르는 물인지를 닦고는 돈봉투 챙겨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사모님과 둘째 아들분은 허탈하게 앉아 계시고요. 저도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그때 처음 봤을 때 알아봤었고 며칠 뒤에 저희 사무실 찾아와서 비밀로 해달라더라고요. 하지만 사모님께도 또 아드님께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고 대표가 뭐가 죄송해요. 우리한테 알려준 건데. 다만 우리도 너무 갑작스럽고 좀 혼란스럽네. 그러실 거예요. 저는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저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카페를 떠났습니다. 후련하기도 하면서 충격받았을 사모님을 생각하니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제 잘못은 아니지만 제가 터뜨린 건 맞으니까요. 이 일로 저를 보기가 껄끄러워서 거래를 끊는다 하셔도 어쩔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고 사모님은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사무실 근처라고 하셔서 사무실로 오시라고 했죠. 일주일 사이였지만 사모님도 많이 초췌해 보이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제가 그때 폭탄 던지고 가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고 대표가 만든 폭탄도 아니고 우리도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지. 소진이 걔가 그런 애일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어. 착하고 싹싹하고 참 괜찮았거든. 근데 고 대표 전 남편이랑 바람나고 그 사이에 애까지 낳았었다니. 그리고 그걸 싹 숨기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까지 하려고 했다는 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그렇죠. 저도 처음 봤을 때 안 믿어졌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오히려 고 대표한테 고마워. 그런 애인 줄 모르고 결혼까지 시킬 뻔했었으니까. 물론 우리 민영이는 지금도 좀 힘들어해. 사랑하는 여자한테 배신당한 거니까. 그거 지켜보는 우리도 마음 안 좋긴 한데 어떻게 보면 차라리 잘 됐어. 괜히 그런 이상한 여자랑 결혼까지 했으면 어쩔 뻔했어. 맞아요, 사모님. 이혼보단 파혼이 낫죠. 고마워. 용기 내서 우리한테 알려줘서. 사모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저를 위한 것도 있어요. 그 여자 저한테 치 떨리는 여잔데 사모님처럼 좋은 분이 계신 집으로 시집간다고 하니 그것만큼 기막힌 게 어딨겠어요. 이유야 어찌됐건 고마워요. 우리 입장에선 고마운 게 커. 그렇게 사모님은 저에게 고마워하셨고 아드님도 마음 잘 추스르고 예정대로 카페도 오픈하시더라고요. 그 후에도 여전히 일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친분을 유지하며 사모님과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은 제 인생에선 가장 힘든 일로 생각될 만큼 괴로웠던 때였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는 생각이 가득했었죠. 하지만 어느 책의 구절에 그런 말이 있더군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만 안 그러란 법이 있나 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괴로움에 배신감에 정말 힘들었는데 나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로 고쳐먹으니 마음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누구에게나 불행과 억울한 일은 닥칠 수가 있고 그게 하필 왜 나한테만 닥쳤나 생각하면 참 힘들잖아요.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그게 꼭 나한테만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는 거죠. 저도 물론 몹시 힘든 일이었지만 그 힘든 생각에만 매몰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보란 듯이 내 일과 내 목표에만 집중하면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혼 후 제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꿋꿋하게 열심히 그리고 보란 듯이 잘 살아가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